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석순 교수님 모셔왔습니다. 박석순 교수님께서는요,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에서 수십 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제자 후학들을 가리키시고요. 가리켜 오셨고, 또 환경연구소에서 또 이 일들도 이렇게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전자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 그래서 전자파와 관련되어져 있는 책을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무지개.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이것이 전자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무지개는 예쁜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해당되는 이 전자파들은 여러분들한테 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또 유익하게 쓰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이 환경성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책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번역을 하셨고요. 또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계신 분들은 꼭 좀 한번 읽어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오늘도 전자파, 전기 질병,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수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마 오늘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 전기 치료하는 거하고 또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 차이를 아마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앞에 1, 2, 3, 4장에 나오는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그 적정한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에 8장에 나오는 요 앞부분 몇 가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8장에 이제 전파 질환과 또 뒤에 가면은 스페인 독감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있었던 라디오파를 이용해 가지고 장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했던 마르커스 이야기, 마르코니, 죄송합니다. 마르코니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프랑스에서 그 전기 치료를 개발한 이 전자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치료를 개발했던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떨 때 이게 치료용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게 병이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오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여기 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1904년 벌들이 죽기 시작했다 하면서 영국 남부 해안에 있는 길이 23마일, 폭 13마일의 조용한 섬에서 한 남자가 영국 해협 넘어 멀리 프랑스 해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요. 아주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이 책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쓰신 이 저자분이 이 책의 이 도입 부분을 거의 뭐라 그러나 소설처럼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 후 10년 동안 양쪽 그 해협에 각 한 명씩 한 명은 의사이자 물리학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발명가이자 기업가였던 두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전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들이 남긴 업적은 인류의 미래에 매우 다른 영향을 주었다. 한 분은 이분이에요. 작 아르센 다르손바리가 다르손바리 이 사람인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사이자 의사가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물리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마르코니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이 중요한 19세기 말 1800년대 말에 하고 20세기 초에 두 분이 활동했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영향을 줬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이 마르코니는 원래 저겁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영국이 모든 문명에 이게 마침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뭐 공부하고 미국 가서 무슨 활동하듯이 마르코니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이게 뭐 라디오파를 연구하고 네.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했던 거죠. 저기에서 이제 했는데 저 영국 잉글리시 채널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에서는 저분 저 영국 쪽에서는 이제 마르코니 이야기인데 바로 마르코 뒤에 이제 봅시다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죠. 마르코니. 예. 지우 글리엘모 마르코니. 1897년 이 마르코니라는 잘생긴 청년이 화이트 섬의 가장 서쪽 끝 해안가 니들스라 불리는 백색 스케암 지대에 바로 여기 니들스가 바로 여기 지명 이름이 저기 니들스 모양이에요. 니들스라는 불리는 백색 스케암 지대에 12층 건물의 12층 건물 높이의 탑 자신의 바늘을 이야기해. 저걸 만드는 거죠. 저걸 이제 그 당시에 저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남산에 왜 방송탑, 송심탑처럼 저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영국에서 이제 이분이 그런 천재적인 소질이 있고 하니까 저 지역을 줘가지고 한 거죠. 이 탑은 세계 최초의 영구적인 라디오 방송국의 안테나 지지대가 되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우리 남산 타워에 있는 그 방송탑처럼 말이죠. 이 마르코니는 안테나를 둘러싼 전선으로부터 초당 100만 사이클에 가까운 진동으로 전파를 송출하고 있었다. 마르코니가 송출한 그 전파는 대기로 자유롭게 날아가 방송을 했다. 이 마르코니는 이것이 안전한지 검토하지 않았다. 마르코니는 이게 전파에 대한 어떤 그 인체의 위해성, 자연 생태계의 위해성, 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모르고 이제 이걸 했다는 거죠. 하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까 봤던 그 사람이죠. 이미 몇 년 전인 1890년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파리의 프랑스 대학의 생물 물리학 연구소장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아까 제가 달슨 그 사람인데 마르코니가 의문을 갖지 않았던 그 중요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저걸 한 거죠. 이게 전파라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게 높은 주파수 하이 프리퀀시하고 낮은 주파수 로 프리퀀시를 우리가 기준을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로 프리퀀시는 저주파는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주파고 여기서 말하는 고주파는 인체에 피해를 주는 고주파예요. 그 고주파수는 저주파수 전기는 살아있는 유기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사람은 그때 이걸 알려고 했던 사람이지. 의학뿐만 아니라 물리학에도 탁월한 존재인 자크 아르센 다슨발이에요. 다슨발은 저 성이 다슨발인데 저게 이제 아직도 남아가지고 전기 치료 연구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프랑스에서 D 콤마 찍는 게 저게 뭐냐면 D가 더라는 게 저게 오버라는 뜻이에요. 다슨바, 우리 잔다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D가 바로 그거 붙는데 다슨발은 두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오늘날 기억되고 있다. 한 분야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분이 한 분야는 그는 자기장 측정을 위해 초민감 측정기와 동물의 열 발생과 호흡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했으며 마이크와 전화기의 기능을 개선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게 개발한 거예요. 그 자기장 측정을 위해서 저런 기계도 만들고 저런 기계도 만들고 또 여기 동물의 열 발생과 호흡을 측정하기 위한 저런 장비도 만들었는데 저기다가 이제 전파를 쏘아가지고 이 동물에 어떻게 지금 뭐 열이 생기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이분이 또 저걸 했어요. 그 마이크 전화기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벌써 그 전에 말이에요. 보면 제가 저걸 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통신 기술로 만든 게 뭔가 전화보다 먼저 나온 게 전신이 우리 모르스 보고 가지고 전신이 보니까 1844년
그래서 우리가 길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갈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문명에서 시작된 게 뭐냐? 전신선이. 텔레그램. 아. 전신선이 사무엘 모스 사람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다 저게 됐더라고요. 뭐 전화기가 1876년 알렉산더 벨, 그 사람도 미국 사람이죠. 예. 그게 이제 저때 전화기가 나오고 나서 1876년에 전화기가 나오고 나서 이 프랑스에서 좀 더 좀 더 좋은 전화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 사람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를 이제 쓰기 시작한 거지. 네. 그 이제 1879년에 백열전구를 토마스 에디슨이 만들고 1882년에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제가 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제일 먼저 전신, 전화,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 나온 거예요. 전기 지금 우리 전기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그걸 한 거죠. 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한 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런 기계도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또 전파를 이용한 새로운 의학 기술을 개발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전화기도 만들고, 뭐 여러 기계도 만들고, 또 하나는 뭔가 의학 기술 개발했는데, 그의 성을 따라 지금도 거의 다슨 발리제이션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구소련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개발했던 그 의학 기술은 예. 지금 그 동유럽 쪽에서, 소련 쪽에서 지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서양 쪽에서는 달라진 거죠. 지금 네. 이게 저거예요. 그 지금 동유럽 쪽에서 이제 러시아 이쪽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다슨 발리제이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기로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기 치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또 모르죠. 우리가 이제 또 뭐 러시아 쪽에서 아니면 동유럽 쪽에서 쓰고 있는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서양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걸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다슨 발리제이션은 밑에 있던 저겁니다. 그 주파수가 160에서 400kHz. 그리고 전압이 10에서 100kW. 우와. 100kW고, 그 다음에 전류가 예. 10에서 15A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센데요? 예? 세요. 세죠? 예. 프리퀀시도 이게 지금 K가 붙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1000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들은 1에서 60Hz거든요. 그냥 킬로가 아니 헤르츠. 그렇죠. 거든요. 좀 다르네요. 예, 엄청 높고요. 높요. 그다음에 이 미세 전류의 개념보다 거의 1000배 이상, 예. 1000배, 100만 배 더 세네요. 예, 미리암페어. 이게 이렇게 저쪽에서는 이렇서는 뭐예요? 예. 구소련기까지. 네. 엄청 거기에 있네. 높다. 하이 세다. 프리퀀시, 하이 텐션, 예. 스몰 스트렝스 오브 커런트. 네, 네. 이렇게 쓰는데, 예. 이걸 보니까 제가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보니까 요쯤 쓰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 예, 예, 요쯤 여기가 해당되는 게 요쯤 되는 거죠. 예. 예. 요 정도로 가지고 지금 동유럽 쪽에서는 이제 이걸 쓰는 모양인데, 이걸 다슨 발리제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서방 국가에서는 이 기술이 라디오 웨이브를 이용하여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바로 다이아토미 전기 투열요법으로 발전했다. 아, 이게 이제 네. 이 프랑스에서 이 사람이 연구했던 그 일부는 동유럽 가서 그렇게 되고, 예. 이쪽은 이제 이게 서방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네. 됐다. 그 네, 얘기예요. 네. 예. 하지만 원래 다슨 발리제이션은 열은 발생시키지 않고 낮은 전력에서 라디오파를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게 원래 이거는 뭔가 하면 열을 없이 파만 이용하는 그렇다는 거지. 예.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요. 이것이 1890년대 초 다슨발이 발명했던 당시의 효과다. 네, 네. 당시에 이 효과를 그걸 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서방 국가에서 어떻게 되느냐?
서방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독일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나젤 스미츠가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쭉 그 연구를 하고 개발했던 거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개발했던 다이아더미가 많이 사용이 됐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왜 재활 다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재활이잖아요. 저게 지금 이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전기를 주고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인체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되기는 잡고 발도 이렇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전기 회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저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이걸 했던 거지. 했고. 전기를 넣어서. 그리고 그때 저게 있어요. 나 이 자료를 보면 참 재밌었던 게 뭔가 하면은 여드름 치료 같은 게 했다. 1933년도에. 예. 야. 에크니 예. 여드름 치료를 하면서도 보십시오. 한쪽은 얼굴에 전기를 대고 한쪽은 손은 또 이거 전기선을 잡고 있고 회로가 돼야 돼. 예. 또 하나 재밌는 게 말입니다. 이게 미용 시술을 위해 가지고 이게 얼굴에다가 지금 미용 시술을 하는데 실크 마스크. 이게 무명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전기가 통하는 모양이라요. 이 비단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비단이 정확하게 이게 전도체인지 확실치는 않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실크잖아요, 그것도. 네? 유기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단에다가 저런 거 하면 누에다가 먹이를 달리주면은 우리 저 전도체 네. 그걸 할 은사처럼 말입니다. 예. 그 하여튼 변화는 뭐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저런 식으로 실크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저게 이제 미용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이 보십시오. 뭐 통증이라든지 두통 같은 것도 저런 식으로 치료를 했던 거죠. 예. 이게 이제 다이아더미가 저 시기에 이제 개발해 가지고 썼던 거죠. 쓰고 이런 자골 신경통 같은 이런 것도 열을 가해 가지고. 예. 야. 그 당시에 저게 있었던 거지.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있어요. 코인으로 가지고 코인 넣으면 또 작동하고. 몇 분 동안 이래 작동하는 예. 우리 뭐 안마기 뭐 이거 하듯이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고 가정용도 저걸 팔았던 말이에요. 가정용에 그 당시에.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전기 투열요법이 있었던 거지. 있고 지금도 이제 이게 발전해 가지고 쓰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서양 쪽에서 서방 국가 쪽에서 나온 거지 나오고 저게 이제 그 다슨 발리제이션 저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걸 개발할 때 그는 처음 이것을 전기 치료에 사용할 때마다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주시했다. 예. 어떨 때는 이게 효과가 있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예. 열도 나기도 하고 말. 어떤 사람은 또 통증이 느끼기도 하고. 예. 그는 이러한 결과가 사용하는 전기 종류의 정밀성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 보십시오.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거예요. 그래서 그는 환자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도록 돌출이나 톱니 형태가 없는 완전하고 부드러운 사인파를 방출할 수 있는 유도기기를 개발했다. 그가 이 전파를 인체에 실험했을 때 그 예측대로 치료용 강도에는 아무런 통증도 유발하지 않았지만 생리적으로 가능한 효과는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저거예요. 이게 사인파 저렇게 메뉴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인파를 줄 때는 폐가 나타나는데 파가 다르면 이게 뭐 아래에 있는 톱니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뭐 각진 것도 있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부드러운 파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걸 하니까 효과는 있고 이게 부작용은 없더라. 이 사람 보십시오. 이런 걸 이 사람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장비를 그 당시에 사진이 다 찍었더만. 그때 사진 기술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남아가지고 일부가 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처음 연구를 했던 거지, 해고.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기록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매우 안정된 사인파에서 신경과 근육이 자극되지 않는 것을 계속 보아왔다. 사인파에서는 괜찮은 거야. 예. 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류가 흐르면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하고 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걸 봐서 신진대사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네. 이 지금 이제 원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이 사인파를 가지고 주면서 다른 부작용은 없고 네. 하지만은 우리 몸에 이제 세포의 활성도를 주더라는 거예요. 예. 주고 만약 전파의 모양이 바뀌게 되면은 각각의 전파는 근육 수축을 일으킨다. 예. 그 다슨발은 이미 125년 전에 돌출과 톱니 형태의 파로만 된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이 왜 그렇게 많은 질병을 유발한지를 밝혔다. 이 사람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조위가 사인파고 지금 문제가 뭐냐. 이런 파들을 지금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벌써 이 저자의 얘기는 이겁니다. 벌써 얘기는 125년 전에 파형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체에 가해지는 어떤 거는 병을 일으키고 예. 어떤 거는 병을 치료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125년 전에 저 사람이 프랑스에 다슨발이 했던 저 실험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 얘기에 보면 125년 전에 저런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전자파의 우리 휴대폰 전자파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뭔가 하면은 파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파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이 분야를 하는 분들이 이런 걸 보고 무선 통신 기술을 우리가 필요하고 쓰지만은 이 파에 대한 걸 고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앞으로 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다슨발은 이후 높은 주파수 교류 전기를 실험을 했다. 이보다 더 높은 것도 했는 거죠. 예. 그는 하인리 헤르츠. 이분이 바로 헤르츠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주파수 예. 헤르츠 있잖아요. 예. 이 사람 이제 성을 가지고 따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이 사람이 그런 쪽에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 일찍 발명한 무선 장비를 개조하고 멀리서 유도 장치로 직접 또는 간접 적용 방법으로 인간과 동물의 초당 50만에서 100만 사이클의 전파에 노출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강도 높은 데를 주파수 높은 데를 해봤는 것도 예. 실험을 했다는 거죠. 했는데 보십시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쭉 우리 아래에 있는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용하고 있는 고압선, 라디오, 텔레비, 휴대폰, 그 다음에 지금 위성에서부터 해가지고 팔을 쭉 했는데 보면은 지금 요게 바로 이제 다슨 발리제이션에서 쓰는 그 주파수예요. 예. 주파수고, 전압이고, 그 다음에 전류를 말하는데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제 썼다는 거고. 근데 방금 나왔던 거예요. 인간과 동물을 초당 50만에서 100만 사이클 전파에 좀 더 높은 데죠. 좀 더 높은 데 밀리언 되는 데죠. 저 사이에 이걸 노출시켜 보니까 노출시켜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다슨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에서. 그런데 노출시켰다. 이 전파는 당시 마르코니가 화이트섬에서 조만간 방송하려고 했던 주파수와 거의 같은 것이었다. 어떠한 경우도 실험 대상자의 체온을 상승시키지 않았다. 체온은 이제 상승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지만 모든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의 혈압은 크게 떨어졌고 저 팔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적어도 인간이 대상인 경우는 어떤 의식적인 감각도 없었다. 감각은 없었지만은 이게 혈압을 떨어뜨리고 인체에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로 요쪽이죠. 근데 이거를 뭐 했느냐? 다슨발 저분은 프랑스의 저분은 이거는 인체에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마르코니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거를 방송을 끊는 거지. 그냥 자기가 그걸 했던 거죠. 보시오. 다슨발은 낮은 주파수에도 같은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 변화를 측정했다. 다슨발 이 사람은 이제 저 주파수를 올려가면서 해보니까 예. 올려갔는 데는 이게 이 혈압이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예. 낮은 주파수대 보면 같은 효과가 나더라.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한 게 뭔가 파형에 대한 문제야. 이 쌓인 파가 괜찮구나. 예, 예. 병을 치료하는 데 좋구나.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가 괜찮다. 이것이 괜찮구나. 예. 그걸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측정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높은 주파수 그 당시에 높은 주파수는 뭐 라디오파를 말. 라디오파는 생명체 내로 깊숙이 침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는 기록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라디오파가 말입니다. 우리 인체에 좋지 않다는 거를 네. 들어와서 그 지금 우리 라디오파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라디오파를 지금 쓰고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지금 뭐 휴대폰파를 쓰고 있고 한데 보십시오. 근데 이러한 초기 결과는 분명 전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라디오파에 노출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최소한 주의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라디오가 마르코니가 이 라디오를 파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통신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1차 세계대전 때 본격적으로 쓴다고요. 군에서 이제 통신하기 위해. 예. 보십시오. 하지만 마르코니는 다슨발의 실험 결과를 몰랐다. 같은 이제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를 두고 같은 해협 사이에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연구를 했는데 예. 한 사람은 이것이 인체에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예. 한 사람은 아무 신경 없이 했던 거지. 예. 그래서 몰랐다. 많은 것을 혼자서 공부한 이 발명가는 전파의 위험 가능성을 눈치채지 못했고 예. 두려움도 없었다. 그래서 마르코니는 그 섬에서 안테나를 가동했을 때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유해를 가할 것이라고 아무 의심도 없었다. 이 재밌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다슨발이 실험했던 이 자료예요. 예.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고 마르코니는 이러고 있었던 거죠. 마르코니는 혼자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고 이 사람은 인체에 어떤 그걸 했느냐.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통신이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거냐. 예. 이게 인체하고는 관계없다. 예. 이러고 이제 둘이가 서로 이제 발음을 했던 거지. 근데 결국 재밌는 게 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런데 마르코니는 이 책에 이제 뒷정을 그대로 했는 건데 뭔가 하면 이 무선 통신과 마르코니의 비극이 뭔가 하면은 바로 뒤에 만약 라디오파가 위험하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마르코니가 그로 인해 고통받았어야 한다. 정말 그랬는지 보자. 1896년 초 아버지의 다락방에서 1년 반가량 무선 장비로 실험을 한 건강했던 22세의 젊은 청년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마르코니는 스스로가 이제 실험하면서 알았던 거지. 이게 나타났던 거죠. 예. 나타났는데 이게 자기가 이거 연구하면서 무선 통신 때문에 그렇다는 걸 몰랐던 거지. 마르코니는 이를 스트레스 때문으로 생각했지만 그 증상은 평생 재발했다. 1900년에 이르러 의사들은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류마티즘에 걸렸을 것으로 추측했다. 1904년에는 내가 좀 더 큰 글씨로 여기 썼어요. 1904년에는 그는 오한과 발열이 너무 심해서 말라리아가 재발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계속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당시 그는 영국 코넬과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케이프 브레튼 섬 사이에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영구적인 초고출력 무선통신 연결을 구축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분이 이제 이 실험을 처음 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영국의 코넬이라는 지역하고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주의 케이프 브레튼 섬 사이에 통신을 한 거예요. 장거리 통신을. 저 사람 최초 저걸 한 거예요. 저걸 해가지고 저분이
1908년인가 예. 노벨상 받았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가 우리가 쓰게 된 거예요. 아. 저렇게 해가지고 캐나다하고 둘 사이에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했는가 하면요. 저런 식으로 저기 캐나다에 이제 저런 식으로 탑을 씌웠던 거지. 예. 영국도 이런 탑을 씌운 거. 그때 그 지원 이런 것들을 영국 정부에서 다 해준 거죠. 네, 네. 영국 정부에서 이게 통신을 위해 가지고 예. 그 이탈리아 사람이 영국 가서 저 연구를 했던 거지. 네. 하고 그래서 그는 거리가 멀수록 더 긴 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서양 양측에다 거의 1레이크에 달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1레이크 4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달하는 육지에 수백 미터 높이의 여러 개의 탑을 만들어 거대한 유선 안테나를 설치했다. 저게 이제 팔을 받게 해가지고. 예.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 시골에도 저런 게 있었어요. 아. 미군 부대 같은 데서는 아. 전파를 받기가 저런 식으로 썼다고요. 예. 저런 식으로 이제 전파를 받기가 하고는 뭐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비극적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1905년 3월 16일 마르코니는 베아트리스 오브라이언과 결혼을 했다. 신혼여행이 끝나고 그해 5월에 마르코니는 베아트리스와 케이프 브레튼스의 포트 모리엔에 있는 사택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바로 이 사람이 베아트리스 오브라이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하고 이혼을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곳에 세 개의 동신문에 28개 대형 라디오 타워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곳은. 네. 그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집 위로는 둘레가 1마일도 넘는 대형 우산살처럼 중앙기둥으로부터 뻗어나가는 200개의 안테나선이 있었다. 이런 식이. 이 그림이 책에도 나옵니다, 보면. 책에도 나오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우산살처럼 이렇게 이제 줄을 선을 해놓고 안테나 선을 해놓고 예. 전파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저 안에다가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신혼 살림을 차리고 살았던 거예요. 예. 살았는데 그리고 뭔가 말이야 베아트리스는 그 집에 정착을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역시 귀에 영향이 오는구나. 예. 이 전파를 느끼는 거지, 이 사람. 예. 그런데 보시죠. 그 집에서 3개월 머문 뒤 베아트리스는 심한 황달에 걸렸다. 간이 나빠졌나 보네. 예, 마르코니는 베아트리스를 다시 영국으로 데리고 가서 코넬의 폴드만에 있는 또 다른 괴물 같은 안테나 밑에서. 이번에는 뭔가 하면은 영국 가서. 또 저 밑에서 이제 이게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지. 예. 왜 그런지를 모르고 가서 살았던 거지. 베아트리스는 이 기간 내내 임신 중이었고 그녀가 출산하기 전에 런던으로 이사가긴 했지만 베아트리스의 태아는 겨우 9개월을 강력한 전파로 치명적인 공격을 당해왔다. 태어나 겨우 몇 주밖에 살지 못했고 아기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죽었다. 애가 출산해가지고 죽었는 거야. 첫 번째 애가 죽었는 거야. 예. 저 보니까 맞더라고요. 거의 같은 시기인 1906년 2월에서 5월까지 마르코니는 많은 시간을 발열과 정신 착란으로 시달리면서 자신도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하면서 자기한테 오는 병,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근데 이 책 뒤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이 책이 여기 뒤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때 이분들하고 같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저런 거 이제 안테나 세우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대. 나는 그거 가니까 몸에 이상이 있더라. 그런 걸 편지로 남겨놓고 막. 그런데 저분은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해놓고 보죠. 1918년과 1921년 사이 단파 장비 설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마르코니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여러 가지 질병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혼을 하고 1927년 둘째 부인 마리아 크리스티나와 함께 간 신혼여행 도중 마르코니는 심한 통증으로 쓰러졌고
중증 심장 질환을 받았다. 심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아,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이도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 50 몇 살에 또 뭐 이런 젊은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던 거라고. 한 20살짜리 차이나.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했는데, 신혼여행 도중에 이게 심장 질환 진단 받고 이랬던 거예요. 보십시오. 1934년부터 1937년 사이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개발하다가 거의 9차례나 심장마비가 우와, 왔었고, 세상에. 63세에 있었던 마지막 심장마비는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거예요. 아, 63세 돌아가셨구나. 9차례를 이런 식으로 예. 심장마비 받고, 우와. 여기에 이게 뭐라 그러나 치명적인, 지금 결국 이 사람 심장마비 죽었는. 본인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 이제 오늘은 내가 볼 때는 요까지 우리가 한번 보고, 네네. 요까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 재밌는 것들 또 모아가지고 한번. 네. 자, 오늘 고주파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네. 이제 열이 발생한다, 라디오 파장, 네. 이런 것들이 고주파를, 사실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예, 됐습니다.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도 쓰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할 때, 예를 들어 수술 부위를 절단을 해야 될 때 보면은 고주파를 써가지고 집어넣으면 피부나 살이 이렇게 막 타는 예, 소작술이라고 이렇게 태우는 그런 게 고주파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주파를 쏘면은 열이 발생하는 거고, 라디오파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또 라디오파에 의해서 몸에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전부 증명이 다 돼져 가고 있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 첫 번째는 뭐 파형 같아. 예, 파형이 이게 그 일반 우리 그 왜 지난번에 그 저거 있잖아요. 예, 휴만 레조넌스. 예, 예, 휴만 공명에서 나오는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파 있잖아요. 예. 파형이냐 아니면은 네. 톱니 모양으로 막 이렇게 된 파형이냐. 아, 그 파형의 문제. 예, 그다음에 강도, 전압의 문제, 전류의 문제 예,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잘 아마 의학을 이걸 가지고 치료용으로 쓰는 분들은 예, 그걸 알겠죠. 알겠고, 어떠면은 이것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가지고 듣다. 네, 조금 우리 앞에 한번 보면은 이 슬라이드를 제가 다시 뒤로는 못 올리겠네요. 예. 이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여기도 보면은 저런 거죠. 여기 지금 우리 다선발이 원래 사용했던 거는 저 낮은 저였던 거예요. 예, 저 낮은 거 있잖아요. 그죠? LF, low frequency. 예, 저쪽으로, 아니면 very low frequency. 저런 데를 이제 썼다는 거죠. 예, 썼는데, 저 위쪽으로, 예, 요거. 하이 프리퀀시라든지 50만, 100만 이럴 때는요. 인체에 예, 직접 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열을 발생시키고 아까 질병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랬던.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 저주파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성 또는 이제 치료용 이런 용도로 쓰고, 고주파는 그 MF, HF 저런 것들은 이제 뭐 좀 바꿔서 얘기하면 라디오파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몸에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또 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질병들을 또 만들어내고, 아까 뭐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파장들을 사용을 할 때 이로운 점도 있고 또 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파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있더라. 이런 게 좀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전기에 대한 치료요법이 예, 서양 의학에서는 비교적 지금 별로 발전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이 책의 쭉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예, 이 책 이야기 쭉 보면은 전기 치료가 효과가 있고, 인간이 제일 먼저 전기를 라이던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예, 예. 약전을 사용할 때 예,
치료에 사용했다 예. 하고 지금도 그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은 유럽 서유 그 동유럽 쪽에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서는 발전을 계속 해왔는데 예. 서양 쪽에서는 그거를 무시하고 결국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인체에 영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효과도 있고 한데 그 영향을 아예 무시하고 전파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파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네. 거기에 영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네. 그리고 파형도 이제 그죠. 따져서 예. 써야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오늘 좀 파형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저는 오늘 새로웠던, 그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 중에 이제 저주파로 근육에다 전기를 집어넣어서 근육을 수축을 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다양한 타입의 파형이 있거든요. 네, 네. 파형 타입이 뭐 이렇게 때리는 것도 있고요. 네. 땡기는 것도 있고요. 네. 수축시키는 것도 있고요. 네. 이 여러 형태가 나타나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타난 거 보니까는 파형에 따라서 또 강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절이 가능한 거였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파형도 또 아까 사인파라고 하는 사인파. 것들이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고, 이제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니까 이제 제작을 하는 그 제조사에 이제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전자파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 그건 그건 그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자파가 다 나쁜 것인지 아닌지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전자파 없으면 우리 못 살지요. 왜냐면은 우리 가시광도 전자파고 네. 열도 전자파고 예. 제가 전자파의 유해성을 이야기를 하고 무선 통신 기술에서 나오는 인공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내가 마치 전자파 유해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되는데 전자파가 우리한테 상당히 유익하게 쓸 수도 있죠. 유익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그 지금 그 저런 것들 우리가 치료용으로 말이야. 치료용으로 동유럽에서 쓰고 있는 그런 치료용 지금 우리가 침도 결국은 뭔가 하면 전자파를 유용하게 전기를 끌어넣는 그렇죠. 거죠. 침을 통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근데 그 유해한데 그걸 모르고 무시하면서 당하는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특히 전자파 과민증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분은 또 더 약하게 치료하면은 치료될 수 있겠죠. 우리 또 저런 거죠. 우리 가면은 왜 무슨 그 처방하면서 알러지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묻잖아요. 그 약도 뭔가 이 사람마다 그 사람한테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듯이 이 전기 치료도 그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과민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그 5발 이 사람의 그 당시의 기록으로 봐서는 저런 거죠. 아마 이게 이제 그 저쪽은 많이 알겠죠. 동유럽 쪽에서는 많이 알겠는데 뭔가 하면은 라디온 주파수. 그리고 이게 파형이 사인파고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주파수가 높고 파형이 다를 때는 이것이 인체와 생태계에 문제가 줄 수, 동물들에게 동물 실험도 했잖아요. 동물 실험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연구할 분야가 많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뭐 의과대학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겠죠.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양학도 제대로 안 배우고 있다고 그러는 영양학도 안 배우고 그런 수준이니까 한 과목 배운다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 저는 영양학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저런 건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레디오 테라피, 예, 방사선 치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그 방사선 치료 이런 거는 하는데 이 전기 치료 그 앞에 이분 그 어떤 다이아터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건 안 배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뭐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치료를 목적으로 분자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유전자를 깨든 뭐 세포를 깨버리든 이런 것들, 또 파괴를 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뭐 조직을 잘라낸다든지 또는 개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용도로 아예 쓰고 있으니까 그 그것도 똑같이 이런 파장을 가지고 그쵸. 이용을 하고 있는 거. 그 암 이제 치료할 때 예, 그 치료하잖아요. 나는. 예, 암으로 할 때 하는데 그 이 분야가 특히 아마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 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고령화 사회에서 난치병이 많이 생긴다. 네, 그 난치병은 지금까지의 그 약, 지금까지의 의술로서 예, 안 될 수가 많죠. 예,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이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예, 이걸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많은 것들은 뭔가 이론보다는 경험에 위주로 해가지고 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하면 저도 아마 근데 이걸 의학에서 연구하시는 분은 저는 이 책을 번역만 쭉 하고 어마어마한 이 참고 문헌이 있구나를 보고 내가 놀랐지만 예. 거의 한 150페이지 정도예요. 참고 문헌만. 근데 예, 그 참고 문헌 하나하나를 찾아보면은 예, 좋은 연구가 되고 이 분야의 그 의학 하시는 분, 특히 아니면은 저는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예, 이 분야를 좀 연구를 하게 되면은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도 한의학이 발달됐고 예, 우리나라 한의학이 그 중국 한의학보다는 또 다르다 모양이더라고요. 중국의 원래 그 한의학보다도 다른 쪽으로 발전을 좀 했지요. 특히 요즘 그 한의사한테 가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양의학에서 쓰는 기계도 쓴다. 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네. 예, 그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난치병 치료에 상당한 그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아까 교수님 그 과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본인이 과민한지 안 과민한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예. 저거라는 거예요. 즉 이제 뭔가 하면은 예. 우리가 비 올 때 몸에 통증을 느끼고 네네. 비 올 때 이 통증을 느끼고 이 과민한 사람들의 특징이 저것도만은요. 몸이 일단 허약해 보여요. 아, 몸이 허약해. 몸이 허약하고 또 그 과민하지 않는 사람도 과민하게 체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 제가 이 책을 번역하니까 이걸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했어요. 예. 내하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그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잖아요. 예, 예. 변압기 부근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 그 멀쩡한 사람도 계속해서 높은 자기장에 노출되면은 다 바뀌는 거죠. 아, 예. 또 전자파 침묵에 보면 집어보면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톡식한 물질을 이게 먹었던 사람들, 독성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전자파 감미증이 된다는. 자, 몸이 약해지고 또는 이제 변압기 가까이에 뭐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가정에 뭐 마침 그 집 옆에 변압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거고 특히 그 비가 오려고 하면 그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 과민해져 있는 분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전자파를 좀 멀리 해야 된다. 근데 뭐 가정 안에 지금 그 여러 가지 전자기를 이용을 하는 기계들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부터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김치 냉장고도 또 있죠. 또 무선 통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또 그 우리 와이파이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 가정에서 좀
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좋을까요? 예, 저거를 이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잠자리 부근에 예. 이런 컴퓨터라든지 아, 또 냉장고라든지 예. 또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 모타에서 많이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모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거 측정해 보면 다 나와요. 예, 나오는데 예. 우선은 이게 이 책에도 많은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은 집안에 배선이 잘 돼 있느냐, 아, 배선이 잘못돼 있으면 말입니다. 이 그런 집에 살면은 그분이 이제 전자파 과민증이 되고 몸도 쇠약해지고 예. 이런 게 있어요. 네, 네. 제가 지난번도 열심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빨리 제도적으로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 반드시 전자파뿐만 아니고 예, 예. 거기에 라돈 문제라든지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아. 실내 공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 그게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집을 지을 때 벽에 사용한 건축 자재가 예.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걸 해야 되고 또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또 양로원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서는 아예 지금 시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울시도 쓸데없는데 예산을 자꾸 쓰고 하는데 그런데 쓸 게 아니고 지금 양로원이라든지 또 이게 가난한 집 이런 진짜 살기 가보면은 정말 여기 사람이 전선이 위로 지나가고 여러 가지 화재도 나기 쉽고 뭐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데를 다 이게 체크를 해가지고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이 살아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대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증명서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증명서. 여기는 살아도 좋겠다. 예. 아, 그게 이제 외국에서 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예.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 그리고 또 특히 학교라든지 예.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빨리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가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 예. 지금 우리 자신들도 뭔가 하면은 이게 자기가 사는 집이 또 일하는 건물이 과연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지 예. 그런 게 지금 예. 그거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는 데 보니까 대부분 다가 저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집에 예.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아파트 단지에 말이죠. 예. 변압기가 지하에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아파트 단지 지하에 있어요. 예, 예. 지하에 있는데 그 변압기가 있는 동에 예. 사는 사람들, 어, 변압기가 있는 동에 저층에 사는 사람들 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변압기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네. 근데 저게 아파트 단지에 변압기 있는 동이 알려줘야 돼요. 예. 그거는 어느 동에 변압기가 있고 어느 동 지하에 변압기가 있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예. 그분들이 자기가 살 그건데 네네. 그런 것들을 지금 나라에서 체크해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지금 우리 아파트에 어디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지하에 있다는 것조차도 처음 알았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 지하에 변압기가 있는 동은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겠네요. 와. 그리고 지금 변압기 저것도 많아요. 저기에 뭐라 그러는 길가에 변압기가 있거든요. 예. 제가 사무실에 보면은 위에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로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거리로 가지고 이게 영향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제가 직접 체크해 봤어요. 예. 실드 그린 그분하고 예. 체크해 줬어요. 예, 예. 제가 있는 데는 관계없어요. 근데 그 위층에는 내가 문제 있을 수가 있다. 야. 충분히 아마 사시는 집이 주변에 변압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저걸 한번 봐야 돼요. 다음에 우리 저걸 한번 합시다.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네 휴대폰 안테나 있잖아요. 예. 쉘타워. 예, 예. 쉘타워를
저거 한다고 저 집에다가 이제 그 달아두면은 이제 돈 주거든요. 아, 예, 예. 건물에, 옥상에 막 달고, 예. 근데 그 건물에 저 잘못 달면은요. 자기가 다치겠네. 근데 마르코니처럼 마르코니처럼 지금 심장이 그냥, 그 전자파 침묵에 보면 그 사례가 나와요. 아,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그 저 셰일 타워가 오는 바람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그 다음 이 사람이 뭔가 하면 그렇게 한번 노출되면은요 회복 안 돼요? 떠나도 이게 아, 그래요? 쉽게 음, 그 지금 우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예,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그걸 체크를 하고 싶어도 할 때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고 예, 예, 예.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라에서는 아예 이거는 모르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거는 하지요. 뭐 하는가 하면은 셰일 타워를 달아주는 이런 데서 뭔가 하면은 괜찮다. 안전하다. 예, 예. 근데 그 안전하게 달아줬다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나오는 거지. 예. 네.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주파수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뚫고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라고 하는 그 전자기 파장이 몸에 뚫고 들어가야 사진이 찍혀 나오는 건데 심지어 뼈 사진을 찍어내는 거는 파장이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뭐 초고주파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좀 이제 내려오면은 라디오 파장이 되는데 이것도 몸에 들어가서 또 열을 만들어낼 정도다. 이런 얘기니까 들어간다. 사실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좀 저주파로 내려가더라도 사실 그것도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렇죠. 사실이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느냐 또는 뭐 모르고 그냥 몸에 그 나쁜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을 할 것인가 이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방송을 계속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제 지혜를 조금씩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전자파는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왜? 몸에 들어가고 몸과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결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당부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은 예.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전자파 안에서 살아가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너무나 많은 인공 전자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공 전자파는 뭐냐. 원래 자연에 있던 전자파와는 다른 파형을 갖고 네. 다른 파장으로 가지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치료에 쓰는 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쓰면은 전기를 우리가 병도 치료하고 우리 몸의 활성도도 주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인공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정부에서 이걸 알고 대책을 세워주면 좋은데 괜찮으면 괜찮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죠. 외국에는 있어요. 홈앤 빌딩 인스펙션 제도를 하고 또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괜찮은 집에 증명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증명을 해가지고 임대업을 하라. 이걸 증명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아라. 라고 하는 건 있지만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뭔가 하면은 스스로의 이거를 몸을 지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빨리 이걸 알리고 널리 이걸 힘을 모아야지 이게 정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정치인을 바꾸고 결정권자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널리 알리고 책도 읽어보고
아마 여기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몇몇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네, 네, 어? 그렇죠. 0.0001%될 거예요. 예. 근데 0.001% 되는 분들이 하나의 그 씨앗이 돼가지고 예, 널리 퍼뜨려 나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구독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셔서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같이, 예, 전자파 침묵의 봄, 전자파 환경성 질환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예,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